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네, 어, 을일주의 내년 운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동영상을 내리고 수정본을 다시 올렸죠. 네, 내리기 전에 저의 비화가 담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좀 꽤 계시더라고요. 그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가 주말에 거실에서 이걸 찍고 있는데요. 남편이 거실 바닥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코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찍고 있는데 계속 코를 너무 크게 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찍는 둥 마는 둥 막 정신없게 찍고 나서 닭 찍고 나서 막 화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아시다시피 무관이잖아요. 정말 그냥 속 편한 사람이거든요. 속 편하고 뭐 등만 닿으면 그냥 자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 막 찍는 동안에 쌓였던 화가 막 울분이 막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껐다고 종료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하고 막 퍼부었는데 그게 종료 버튼이 안 눌러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수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렸어요. 그리고서 조회수가 200 몇 회가 바로 되는데 그때 발견한 거죠. 얼마나 제가 속도 상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유 정말 저의 성질이 다 드러나 있는 그 비화를 보신 분들은 행운이신 건지 행운이신 건지 저의 또 색다른 모습을 보시게 된 건 영광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저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안 그러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네, 삭제되기 이전에 동영상을 보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네,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신일주의 내년 운세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신일주는 내년 경자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겁재잖아요. 천간에 겁재가 떴어요. 겁재가 뜬다는 거는 일단 재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에는 재라는 건 돈이고, 결국에는 투자나 어떤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과 돈 관계를 안 하시는 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겁재는 여자이기도 하잖아요. 남자에게는 여자나 부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재분탈, 그러니까 부인을 다른 사람에게 뭐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부인이 다른 남자분을 만나시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천간에 겁재가 뜬다는 건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일단은 또 겁재라는 게 일단은 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자꾸 나갈 일이 생기겠죠. 겁재가 오면은 그리고 자꾸 소비욕도 더 살아나고요. 소비욕이 살아나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서 어떤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아끼던 분들도 겁재 운이 오면은 이것저것 굳이 필요 없는데 집에 물건을 사들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뭐 홈쇼핑이나 웹서핑 같은 거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일주의 내년 운세 6가지 일주의 내년 운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신의 일주, 신의 일주는 지지의 상관을 가지고 계시죠. 채수는 천간으로 가면 임수죠. 그러니까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임수를 내 아래에 깔은 거죠. 그래서 신의 일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일주고요. 상관이라는 거는 또 뭔가 직설적이고 바른 말, 고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상관 경관의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의 일주 이렇게 지지에 상관을 까신 분들은 항상 순화된 표현들 그리고 단어 사용이나 어투 사용에 있어서 많이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주예요. 안 그러면 주변의 사람이 많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분도 틀린 말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 말하는 방식이 조금 직선적이고 조금 언어적인 순화가 약간 덜 된 상태에서 입 밖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이제 식상이 또 혼잡이 되죠. 네, 식상이 혼잡이 된다는 거는 이것저것 많이 벌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욕이 과잉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식상이 더 늘어나면 관을 치는 행위, 그러니까 경관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또 강해지면 재가 생해지는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재적으로는 조금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상이 강해지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비견, 본인의 힘이 약간 딸릴 수 있겠죠. 그죠? 설기가 심해지니까.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겠죠. 그럼 본인의 힘이 좀 설기가 심해지면 아무래도 건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식상이 강해지면 아무래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실수가 많을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각별히 말하는데 신중하시고요. 벌리는 일도 하나를 다 마무리를 하고서 다른 일들을 벌리는 방식으로 내년을 설계하시면 이 식상 과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일주는 천간에 겁재가 떠서 일단은 돈 문제, 과소비나 아니면 주변에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피치 못하게 돈이 나갈 일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일단 피치 못하게 뭐 나갈 수 있는 상황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돈에 있어서 욕심 때문에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과소비를 하는 것 정도는 우리 의지로 막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신축일주. 신축일주도 천간에 이제 겁재가 오니까 다 천간은 비슷한 양상이겠죠. 과소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돈이 나갈 일이 있거나, 남자의 경우는 여자가 본인의 부인이나 애인이 떠날 가능성도 있고요. 다른 남자를 향해서. 그 다음에 또 위험한 상품이나 투자로 인해서 돈의 손실 같은 것들도 벌어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축합이 되죠. 그러면은 일단은 합이 온다는 건 일단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이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미혼인 경우는 상관이 없겠죠. 아주 좋겠죠. 미혼인 경우는 좋겠지만은, 이제, 기혼일 경우에는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겁재에 여자가 오는 거고, 겁재에 남자가 오는 거기 때문에, 신축일주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해겠죠, 내년에. 그러니까 유부녀, 유부남끼리 바람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유부녀, 유부남 아니면 유부녀와 그죠. 본인은 임자가 있는데, 예, 뭐 결혼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혼하신 분과 인연이 다시 맺어지는 거는 아주 위험하죠. 그쵸?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겁재의 여자가 들어와서 식상행위가 가해지는 거죠. 그쵸? 식상행위라는 거는 뭔가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신축일주는 각별히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신축은 이제 편인을 깔았잖아요. 편인과 뭐가 합쳐져요? 식신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편인,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먹고 사는 생각, 먹고 사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신축일주는, 예,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 내 전문성에 대한 생각.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먹고 살 만한 자격증을 따려는 생각도 많이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무언가를 배워서 직업으로 연결시켜야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리고 또 편인이 도식도 하는 해죠. 예, 편인이 도식을 하니까 결국에는 뭐 하던 일이 좀 어그러지거나 중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좀 무리가 가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사업 엎어지는 거니까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하던 일이 중단되고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쵸? 식신은 또 먹는 복이 깨지는 거니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있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묘일주. 신묘일주. 밑에 이제 편제를 깔고 있죠? 예, 편제를 깔고 있어요. 신묘일주는 신도 그렇고 묘도 그렇고 현침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신 분들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민하시고 조금 톡톡 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밑에 편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본인의 힘을, 재라는 거는 뭔가 누르는 힘이잖아요. 그쵸? 거느리는 힘이고, 그러니까 묘라는 글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네, 배우자를 조금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묘일주는 항상 배우자를 내가 너무 누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좀 주의해야 되는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묘라는 것도 이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글자잖아요. 일지에.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있어서 묘를 일지에 깔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원래 있는데 신묘일주는 둘 다 현침이기도 하고요. 예, 둘 다 날카롭고 예민한 그런 글자들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더 부부 사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일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자묘형살이 일어나지요. 네, 자묘형살이 일어나면 묘의 문제가 생기겠죠. 묘의 문제가 생기면 재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남자의 경우에는 부인의 뭐 건강이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식신생재도 되죠. 사실은 식신생재도 되는데 재의 모양이 아주 좋게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식신생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묘라는 거는 약간 생식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묘형을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자는 산부인과 검진을 자주 받으셔야 되고요. 남자분들은 비뇨기과의 검진을 자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사. 네. 신사. 신사면은 일단은 지지에 정관을 깔았죠. 정관을 깔았는데 내년에 이제 식신이 왔죠. 네. 식신이 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정관의 성분이 자에 의해서 조금 손상은 되겠죠. 손상은 되지만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는 좀 작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체 무게압도 되죠. 사중에 무토, 자수 중에 개수 무게압으로 무게압 화 기운이 조금 더 강해지는 시기다. 그러니까 관해의 시기, 관해의 힘이 조금 강해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관을 깔고 있는데 식신이 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본인이 정관을 깔고 있는 거면 굉장히 틀에 이게 굉장히 보수성이 강하고 안정적인 부분을 그런 추구하는 분이신데 식신이 온다는 건 식신은 막 벌리고 능동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사일주가 이 정관의 성격을 조금 탈피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조금 더 안정을 구가하는 그런 성분이 약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신미일주. 신미일주는 천간에 당연히 겁재니까 부인분의 문제도 있고 돈에 있어서 문제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잠이 원진이니까 천간에 겁재가 왔다는 거는 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갈 수 있고 지지에 잠이 원진이 오니까 이혼의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죠? 원진이 벌어지니까. 아니면 원진으로 인해서 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긴 걸 알게 돼서 잠이 원진이 벌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일단은 신미일주 남자분들은 네. 좀 그 부인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신미일주 여자분들은 돈 때문에 잠이 원진이 벌어질 수 있다. 내 남편이 누군가에게 뭐 보증을 쓴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서 재적인 손실을 가져와서 부인과 잠이 원진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신미일주 여자분들은 남편이 돈 관리를 잘하도록 옆에서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일주. 아우, 굉장히 고고하시고, 예민하시고, 디테일하시고, 네, 굉장히,
사모님, 예, 의 그런 모습이지요. 굉장히 예쁜 일주죠. 네. 김태희인가요? B랑 결혼한 여자분이 김태희 씨가 신유일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신유일주니까 간여지동이지요. 예, 간여지동에다가 자유귀문관살까지 오니까 조금 부부 사이 조심하셔야겠지요. 그쵸? 네. 근데 신금이, 예, 자수를 보면은 이제 옆에 개수나 마찬가지죠. 그쵸? 개수를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식신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간여지동은 이미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음을 암시하는데 식신의 감정까지 같이 오니까 이때는 식신은 자유로움이고 관을 깨는 성분이기 때문에 네, 부부 사이를 가장 조심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자년에 그나마 괜찮은 게 신사하고 신미는 화기운이 있어서 예, 조우상으로 조금 안정감이 그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 나머지 신의 신축, 신묘, 신유는 네, 조가 많이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물론 이 일주들 중에서도 지지에 미토나 술토 같은 조토가 있으면 한결 조가 해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일주 중에서도 사오미월에 태어난 분들은 조가 실조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지요. 그리고 신유일주는 자유규문이 오고 하기 때문에 판단착오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착오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결정할 때 있어서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자문을 좀 구해서 옳은 판단을 해서 예, 실패가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한 해가 될 듯 합니다. 네. 네. 신일주의 내년 운세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은 이제 수일주, 예, 임수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